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 6분 홍모 씨를 제외하고 다 박근혜 정부 때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결론은 이재명이죠?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6분이 실소유자라 그런다 그러면 말 그대로 국민의힘 게이트죠. 그 양반들 노무현 정부 때도 검사였고 김대중 정부에도 검사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일개 운전기사에 불과하던 사람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일약 앉히고 그 사람 이미 팔을 받았습니다. 이거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해도 할 말 없으실 겁니다. 어제죠.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화천대유 관련해서 이른바 50억 원 클럽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네,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0억 원 클럽, 공공연히 소문은 있었습니다만 실명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명단에 오른 당사자들 6명. 그 가운데 이제 한 명은 실명이 안 밝혀졌고 5명인데 강력하게 부인하고 법적 책임 묻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정무위국관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명단까지 공개한 건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부분이죠. 당사자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무책임한 폭로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현역 국회의원이 밝히긴 했지만 이게 사실인지 진실인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는 이분들 50억 클럽 한 분 한 분 좀 정리를 하면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요. 사실무근이다. 이와 관련된 발언자와 보도자에 대해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 취할 방침이다. 이렇게 했고요.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 화천대유에 고문 변호사를 한 일이 없고 사업에 관여한 일도 없으며 투자한 일도 없는데 뭐 때문에 거액의 돈을 주겠냐면서 준다고 명목 없는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이죠. 화천대유나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 2016년 12월 특검에 임명되면서 김만배 씨와의 연락을 끊었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권순일 전 대법관은요. 제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저에 대한 의혹,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곽상도 의원은요. 아들이 입사한 때부터 공직에 있는 동안 이 회사와 관련된 어떤 언급도 어떤 행동도 스스로 회피해 왔다라는 입장을 지난 20일에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어제 공식적으로 입장은 밝히지 않았는데 50억 원이라는 돈과 퇴직금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곤혹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김만배 씨 재판 전후로 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재판 거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거론된 인사 중에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가 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그 전후해서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을 8차례 만났다라는 맞습니다. 부분이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이 선거법 무죄 판결 부분에서 권 전 대법관이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이죠.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에서 퇴임한 4개월 이후인 지난해 11월 달에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위촉이 돼서 월 1,500만 원씩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런 의혹이 현재 제기된 상황입니다. 네,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이 공개되면서 이재명 캠프에서는 거론된 인사들이 국민의힘 관련자들이다라면서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돈 받은 사람이 모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관련된 인사들인데 왜 이재명이 범인이란 말입니까? 유동규처럼 곽상도 아들 박영수 특검의 딸 인척도 압수수색 소환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제보가 맞더라도 그 거론된 6명은 다 국민의힘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돈 받은 것도 다 국민의힘 쪽이죠. 우리 쪽은 그쪽에서 소설만 쓰고 상상력을 동원할 뿐이지 아무런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네, 이재명 캠프에서는 거론되고 있는 6명 중에 5명에 대해서 대장동 국민의힘 오적이다. 이렇게 아예 칭했습니다. 예. 그런데 5명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중용된 인사라는 점은 지목을 하고 있는데 맞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검사로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소위 좀 잘 나가던 검사들 아닙니까? 예. 이분들과 관련된 문제는 일단 그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낱낱이 확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민주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 수사를 받고 있질 않고 네. 국정조사도 거부를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국정감사에서 대장동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데 한 명도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을 회피하는 쪽이 범인이다 이런 생각들을 국민이 하고 있고 국민 여론은 지금 이재명 게이트다 국민의힘 게이트다 여론조사하면 이재명 게이트가 2배 이상 높게 나와요. 네. 국민들은 왜 그러느냐. 이 사업을 설계한 분이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 스스로 이 사업은 내가 설계했고 최대 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무 책임을 맡겼던 사람이 유동규 씨. 2015년 당시 이재명 지금 후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위 3대 그림자 중에 한 분이라는 분이 다 사업 실무 다 맡아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유동규 씨 지금 돈 받은 거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이렇게 주장을 정말 한다면 그리고 그걸 증명하려 한다면 지금 검찰 수사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 예. 빨리 특검 도입을 해야 된다. 특검 도입하는데 시간 걸린다고 말을 하지만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법 빨리 통과하면 그 사이에 검찰, 경찰 수사 제대로 해서 특검에 넘겨주면 됩니다. 예, 이 50억 원이 진짜로 전달됐는지 아니면 전달될 예정인지 이 진위는 저희가 사실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고 소문 또 내지는 녹취에 나오는 인물들로 저희는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야 프레임,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재명 게이트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국민의힘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박수영 의원이 어제 왜 이거를 폭로했는지 예. 어떤 그 목적이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해요. 그냥 녹취록에 나온 내용을 그냥 네. 전한 거 아닐까요? 아니 그래도 예. 어쨌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했을 때는 예. 정말 책임 있는 자리인데 예. 그냥 녹취록에 있으니까 뭐 카다라처럼 이렇게 하는 건 되게 무책임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막상 그 박수영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6명 중에 지금 여당 관계자들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요. 여당 의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5명이죠. 예, 5명 중에. 근데 이제 박수영 의원이 지금 굉장히 경기도 관련된 일이나 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많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이분이 이제 지역구는 부산 지역구지만 예. 남경필 지사 시절에 이제 경기도에서 행정부지사를 지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나 대장동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거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50억 클럽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가 내가 명단을 갖고 있다. 그리고 상당수 여당 의원들이고 그 중에는 이재명 지사 측의 인사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검증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계속 또 폭로성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이 대장동 관련해서 피로감이 좀 높아가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제 이분들이 또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분명히 돼야 되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지난 이 사업이 진행됐던 시기에는 새누리당 정권이었기 예. 때문에 예. 당연히 그쪽 인사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화천대유에서 지금 배당 수익은 한 4천억이고 분양 수익은 적게는 2천억에서 많게는 그거 역시 4천억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득을 얻은 게 최소 6천억에서 8천억이 된다는 소리인데 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하고 특별히 관련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50억씩 툭툭 6명에게 준다는 건 상식선에서는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제 소송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이런 얘기 혹시 비슷한 얘기를 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비슷하지 않은 이야기에도 금시초문이고요. 예. 아무리 친한 형님이라고 그래도 뭐 한 50만 원은 줄 수 있어도 예. 친하다고 50억 줬다는 이야기는 살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명단이 자체에 근거가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녹취록 같은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법원과 검찰에 맞습니다. 고위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먼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것부터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뇌물죄가 인정이 되려면 네. 단순히 돈만 받았다고 해서 뇌물죄가 되는 게 아니고 네. 대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가성을 밝힐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쉽지 않아 보여요.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배임죄인 것 같아요.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0 곱하기 6 하면 300억이거든요. 예. 300만 원도 아니고 이 300억이라고 하는 거액을 누가 왜 줬느냐. 예.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는 돈이 이렇게 큰 돈이 왔다 갔다라고 하면은 누가 받았느냐. 여기 누가의 방점이 찍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누가보다도 도대체 이렇게 막대하게 큰 돈을 화천대유라고 하는 그 알지도 못하는 조그만한 회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더라도 왜 무슨 목적으로 무슨 방패막이가 필요했길래 이렇게 법원과 그 검찰에 최고위직들에게 수수가 됐는지 네.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박수영 의원이 어제 공개한 것이 그 회계사 이제 정모 씨의 그 녹취록인데요. 예. 네. 이 녹취록의 내용이 맥락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소위 50억 클럭이 나왔고 저분들의 이름이 나왔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 다시 한번 저는 특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또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말한 것 자체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재명 캠프에서는 일단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예.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여러 문제가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에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쭉 같이 했기 때문에 유동규 씨가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죠. 이게 그 유동규 혼자만 했을 것이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네, 이낙연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있는 서른 의원.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국민들의 49.7%가 이재명 게이트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뭐 여당에서는 처음으로 이재명 게이트다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굉장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결이 다른 그런 예. 표현이죠. 서른 의원에 따르면 어쨌든 이재명 게이트라고 인식하는 국민이 49.7%,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인식하는 국민이 29.4%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실적 부풀리기, 꼬리 자르기, 책임 전가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도둑들이 싸우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관련자들 예. 대부분이 국민의힘 인사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과는 좀 결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 측에서는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경선에서는 모르겠지만 본선에 가면은 불안한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당 지도부인 송영길 대표 등이 이재명 지사 쪽을 너무 감싸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 일반 정서와는 좀 거리가 있는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서른 의원의 그런 언급으로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장동 의혹을 놓고 이낙연 후보가 직접 네. 민주당, 대한민국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마지막 3차 슈퍼위크에서 예. 30대 중반만 득표를 하더라도 과반이 지금 넘게 되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큰
변수 생길 가능성은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뭐 이 흐름대로 가면 예. 크게 뭐 달라질 것 같지는 결선 않고요. 투표 없이 그냥 과반 획득 가능하다. 예, 지금 여론 흐름은 그렇지만 이제 예. 항상 또 마지막의 선택이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른 혹시 후유증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경선 때 우리가 항상 보면 싸울 땐 치열하게 싸우죠. 예. 특히 이제 이번 경선에는 이제 대장동이라는 워낙 큰 사안이 발생하다 보니까 후보 간에 좀 더 이게 싸움이 격한 것처럼 사실은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뭐 이낙연 후보나 다른 후보도 뭐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뭐 관여됐다, 문제가 있다라고 거론한 적은 없고요. 예. 그 서른 의원이 말씀하신 국민 눈높이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눈에는 워낙 대장동 사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액수 자체가 사실 우리가 네, 상상을 초월하는 예, 액수이기 때문에요. 예. 일반 서민들은 정말 그냥 하루 평범하게 사는데 예. 뭐 곽상도 의원 아들이랄지 예. 방금 50억이랄지 이러다 보니까 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이 계속 설명은 하고 있지만 예. 국민들 보기에는 조금 더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 그런 면에서 국민 눈높이라는 문제가 나온 것 같고요. 네. 또 민주당이 그렇죠. 경선 때는 치열하게 싸우지만 또 결과가 나오면 예. 또 하나로 항상 뭉쳐서 원팀으로. 했던 힘이 있고요. 예. 지금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내년에 정권 재창출에 대한 그 열망이 다른 때보다도 훨씬 절박하기 때문에 저는 원팀으로 해서 선거를 잘 치를 거라고 봅니다. 예. 네,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 계속해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의혹이 입증되는 이 화천대유 관련 건에 대해서 특검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특검을 촉구합니다. 반드시 대선 전에 밝혀서 이재명이 갈 곳이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돼지는 이재명 지사 본인이 돼지죠.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이 사건은 이재명 지사 본인을 빨리 수사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의혹이 아니고 확인된 배임 범죄입니다. 특검 촉구에 앞서서 대한민국 검찰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형사 책임져야 됩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도 앞장서서 특검 도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예.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맞습니다. 도보로 투쟁에 나서면서 민주당을 재차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특검 도입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 사실상 어떻게 민주당은 전망하시나요? 지금은 특검할 의지가 없죠.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거예요. 국민 눈높이가 특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왜 특검을 못 받느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설계했다고 이야기했고 본인의 최대 지적이라고 이야기했고 네. 지금 본인이 사인한 문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 유동규 씨는 구속이 돼서 지금 업무상 배임이 적용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최종 결재권자는 이재명 후보예요. 왜냐하면 당시 성남시장이 다 최종 결재하도록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정관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한 문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당 대통령 후보로 지금 거의 이제 뽑기 직전인 상황에서 특검하면 칼날이 바로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갈까봐 못하고 있는 거죠. 국민이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지적했듯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우리 국민들께 여쭤보면 예.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왜? 유동규 씨 지금 휴대폰 하나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검찰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가서 검사가 먼저 들어가서 유동규 씨하고 먼저 한참 이야기하다가 압수수색 들어갔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검찰에서는 검사가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예. 어찌됐든 수사관들이 이제 가서 예. 그렇게 유동규 씨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이런 압수수색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예. 지금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조례 정관에 따르면 성남시에서 다 보고받고 결재하게 돼 있어요. 예. 성남시청 압수수색 안 하고 김만배 씨 압수수색 안 하고 이런 검찰 수사, 늑장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 언론 취재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나오면
민주당도 결국은 특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린다. 그러기 전에 민주당이 결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는 FIU로부터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 4월에 통보받았는데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것 자체는 확실한 것 같은데 변호사 입장에서 지금 검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고 미온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정도면 그렇게 늦은 건 아니라고 보여지시는지요? 저도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부에 적극적인 협조자가 있잖아요. 내부 고발자가 있는 거죠? 녹취록도 다 주고 묻는 말 다 잘 대답을 갖다 할 거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의 내용을 보면 그 혐의가 굉장히 중하거든요. 왜냐하면 배임으로 인한 손해를 수천억으로 기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수수료액도 8억이라고 하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거기에다가 유동규 씨가 직접 밝힌 것처럼 추가적으로 빌린 돈이 있다. 이런 것도 수수료액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것만 해도 일단 15억이나 되니까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검찰이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새롭게 그 진행되는 거나 새롭게 밝혀지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한 측면이 많이 있다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배임죄 공범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네. 자, 그러면 변호사님 제가 하나만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사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휴대폰을 숨기거나 뭐 은닉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영화를 제가 좀 많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어떤 관련자들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서 지금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일단 관계자들보다 그 가장 중요한 게 핸드폰인데 왜냐하면 핸드폰에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까지 핸드폰에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만약에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한테도 압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제3자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밝혀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압수수색 옛날엔요. 압수수색 들어가면 뭐 계약서나 이런 것부터 찾았는데 지금 핸드폰부터 찾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했을 때는 검찰이 핸드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쓴 것 같은 그런 정황들이 더군다나 2개씩이나 갖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원룸으로 이사를 가기 그 전 거주지에 대한 뭐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내용은 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그 이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도 안 하고 성남시청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만 그런데 이제 녹취록이 나오고 그 정 회계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밀려서 수사를 억지로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입장도 저희가 앞서서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미 우리는 고정으로 받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제 지시 설계 방침에 따라서 고정으로 공모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전제로 또 응모를 했고 거기다가 그 공모 조건하고 다르게 더 내놔 이러면 협상이 안 되죠. 실제로 또 920억이라는 돈을 더 받아. 그거에 제가 더 뜯었는데 저는 사실 갈취범으로 내가 걸면 이해를 해. 이거 직권남용. 저는 배임이 아니고 갈취. 직권남용. 그러니까 제명을 바꿔달라. 왜 뜯었냐. 지금이라도 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얘기는 이렇습니다. 많은 돈을 민간 이 사기업에서 다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뺏어와서 갈취죄라면 몰라도 내가 무슨 배임죄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총장은 얘기를 했듯이 배임죄 그 포함된다 이재명 지사. 다 법조인인데 어쩜 이렇게 시각이 다를 수가 있나요?
그 윤 총장도 이야기했지만 검찰에서 객관적으로 예. 배임죄라고 했으니까 저 이야기는 사실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얘기가 왜 저렇게 설득력이 이야기를 없다는 하느냐. 건가요? 예. 뇌물죄보다 배임죄가 이재명 지사한테는 훨씬 더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 이재명 지사는 결재권자, 보고를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유동규에게 배임이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이재명 지사에게도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배임죄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가 그 대장동 사업을 자신의 업적이라고 해왔는데 만약에 배임죄라고 한다라고 하면 실패한 비리 사업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뇌물이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은 뇌물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그 사이에 배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추정이거든요. 정상적인 사업인데 뇌물이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뇌물죄는 개인의 일탈과 비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의 문제가 아주 크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다른 건 몰라도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배임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배임죄가 될지 안 될지 예. 모르겠지만 중요한 정황 증거가 지금 나왔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서 초안에는요. 민간으로 과도한 초과 이익이 흘러가는 걸 막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빠졌고요. 민간 이익자가 독식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사업을 주도했던 게 전략사업실이라고 해서 이제 신설된 조직인데 이건 역시 기구 설치, 직제 개편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의 승인 사항이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거의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정리를 하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 애당초 사업 협약에는 이 현금 정산 시기가 언제냐 공급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잘 정리가 되면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아마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사업 협약이 1,822억으로 고정시킨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예. 수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 협약에 이어서 주주 협약도 똑같이 1,822억으로 조기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을 찾아봤더니 8조에 제목은 사업의 집행이라고 되어 있고 예.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할 수 있다가 아니고 예.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관 8조예요. 정관 8조에 예. 그 3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사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규 사장이 앞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측근인 것 같은데 예.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갔을까? 만약에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갔으면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그 사업에 있어서 시장이 이걸 그 절차를 무시하고 묵인하고 갔을까? 이거는 아닌 것이 아닌가 하고 하는 생각이 예. 합리적인가 아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은 성남시 의회 의장을 지냈던 최모 씨가 현재 화천대유에 근무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이게 대가성 취업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삼선 성남시 의원을 지낸 최아무개 씨인데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 2년 정도 이 성남시 의회 의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천대유에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화천대유 측에서 밝혔습니다. 주민 입주를 원활하게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지난해부터 했는데 그 업무를 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성남시 의원 또 의장까지 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도시개발 사업 등등에 대한 이 관리 감독이라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014년에 이제 성남 이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또 이 최 씨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결국은 여러 가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한 그 부분에 대한 대가성으로 이제 화천대유에 근무를 하게 된 것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런 거 말씀만 보태면요. 예. 이분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할 때 소속이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당선은 새누리당으로 됐는데 예. 시의회 의장이 탈당을 되자마자 한 이후에, 예, 예. 바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고 이 사업들이 추진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시의회나 구의회는 본인이 뭐 의장을 하거나 부의장을 하기 위해서 탈당하고 당을 갈아타는 경우는 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요. 예, 좋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냐 아니냐를 놓고 여전히 공방이 뜨거운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연담을 신청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유동규 본부장한테 가라. 그 본부장한테 가면은 절대 피해 안 가게 해준다. 당신 어떻게 책임지냐니까. 내 말이 시장 말이다. 내 말이 이재명이 말이니까 믿고 기다려라. 윤석열 씨가 뭐 측근 어쩌고 하면서 이제 이 지사님이 결재권자고 하시기 때문에 무관할 수가 없다. 이거 딱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자기는 그러면 후보가 대통령 반박하더만. 측근이야? 더 웃기는 거는 뭐 사람 썼다는 걸만 가지고 측근이라고 하면 그 측근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자, 결재권자다. 뭐 그러면서 또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내 말이 곧 이재명 지사가 한 얘기다. 뭐 시장이 한 얘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녹취록이 또 녹음 파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뭐 국회의원을 한번 해봤지만 저와 별 관계 없는 분들이 여기저기 가서 유 의원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 내가 최측근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거를 측근이라고 연결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관 사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유 사장은 이재명 지사 측근 내지는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측근 여부에 대한 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김은혜 의원이 어제 그 주장처럼 이 문장 하나 가지고 아 정말 내가 뭐 시장의 모든 걸 다 위임받아서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는 좀 어렵죠. 우리가 보통 일반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만날 때도 아 이거는 우리 시 전체 뭐 입장이다, 뭐 시장님의 뭐 추진 사항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문장만 가지고 뭐 측근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고요. 이제 그만큼 어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당시에 사업 추진을 핵심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측근 이름을 거명할 정도로 맞습니다. 2명 하면서 유동규 본부장은 그런 측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어찌됐든 이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뭔가 조금 더 명쾌하게 그러니까 측근 여부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측근이다, 그냥 측근이다, 먼 측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도시개발공사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이었다 옮기면서 지금 그 유 본부장이 임명된 이후에 직원의 한 25%가 뭐 이렇게 물갈이 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했을 때는 공무원 신분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직접 뭐 인사까지 뭐 지시를 했는지 그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유동규 본부장 자체가 그 당시에 어떤 힘을 가지고 뭐 사업을 추진했고 하다 보면 이제 뭐 어디나 어느 기관이나 이제 본인과 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인사들로 좀 또 새로 꾸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 수도 있고 어쨌든 당시는 그래도 유동규 본부장이 상당히 실권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양동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이 의혹과 관련해서 정정식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서류, 컴퓨터, 내 휴대폰 등을 검색을 했습니다. 거기서 관련 자료를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압수한 물건 없이 돌아갔습니다. 김웅 의원과 조모 씨와의 관계에서 오갔다는 그 문건하고는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문건 이런 내용 처음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제 당시 황희석, 뭐 유시민, 뭐 최강욱 이분 외에 어떤 특정 언론사들 중심으로 언론인들이 피고발인을 적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인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모 씨와의 관계에 대한 수사에 조속히 착수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공수처가요, 국감기간에 야당 의원 압수수색을 했다. 이건 역시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정점식 의원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진 최강욱 의원 고발장 초안을 당무감사실에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는데, 자, 압수수색해서 뭐를 좀 발견하고 싶었던 걸까요? 일단 좀 정리를 하면요. 예. 이제 사건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은 손을 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정점식 의원이 어떤 분이냐면 재선 의원이긴 하지만 이전에 검사장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 총선 때 법률 지원 단장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발장이 문제가 됐던 게 2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중에 실제로 고발이 된 것은 최광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인데, 근데 이번에 이제 텔레그램에서 보낸 것과 실제로 고발된 고발장의 내용이 유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점식 의원에 대해서 그 압수수색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다 밝혀진 내용이었고, 무엇보다도 정점식 의원이 단장이었지만은 전달자였기 때문에 정점식 의원의 뭐 컴퓨터나 그런 거에서 새롭게 작성한 문서 같은 것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특별히 더 밝혀진 것도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야당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일단 철저히 수사해서 다 밝히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공수처가 이 야당에 대한 소위 수사 압수수색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추가로 나오는 내용들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공수처가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고발된 박지원 전 지금 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왜 이런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일단은 입건은 됐습니다. 입건만 됐죠. 입건도 늦게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입건이 신속하게 됐고 박지원 원장은 늦게 되고, 그래서 과연 형평성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는 뭐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이미 이야기했지만, 지난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윤 후보 쪽에서 이런 무슨 사주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된 어떤 정황이나 단 한 톨의 단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성은 씨가 저 파일을 갖고 있다가 1년 4개월 만에 꺼냈죠. 국민의힘이 경선 막 시작된 시점에 저 파일을 본인이 갖고 있던 걸 내려받아서 박지원 원장과 만나기 직전에 굉장히 많은 파일을 받았다. 그리고 만났고 언론이 보도하기 전에,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하기 전에 박지원 원장과 또 만났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상하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가 김웅 의원하고 제보자인 조성은 씨 통화 녹음 파일을 복원을 했다, 확보를 했다, 결정적인 증거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난 4월 조 씨가 김웅 의원으로부터 이른바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고발장을 받은 그 전과 그 직후 2차례에 걸쳐서 통화한 녹음 파일을 복구해서 공수처에 넘겼다,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이제 7, 8분 정도의 통화 내용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첫 번째 통화에서는 우리가 고발장 쓸 테니까 안전한 남부지검에 접수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엔 그랬겠죠? 네, 그렇습니다. 남부지검이 이제 국회라든지 뭐 이쪽을 관할하는 그런 검찰청이죠. 그런데 이제 오후 한 4시쯤에 다시 전화를 해서 대검에 접수시켜라, 이렇게 이제 김웅 의원이 얘기한 부분이 복구가 됐다라는 겁니다. 나는 빼고 가야 된다, 접수되면 얘기를 해놓겠다. 그리고 그냥 내지 말고 왜 인지수사를 안 하냐고 항의를 해서 대검이 억지로 받는 그런 것처럼 해라, 이런 얘기를 김웅 의원이 했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통화 녹취록에서 복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에 이제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이 대검에 접수시키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 부분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웅 의원은 이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을 때마다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명을 해왔습니다. 예. 제보자 조성은 씨의 주장과 함께 김 의원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 의원이 당시에는 후보였죠. 뭐라고 하면서 고발장을 전달했습니까? 2020년 4월 8일 날은 예. 이제 대검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하고 절대 중앙지원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저는 당시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저에게 제보되는 많은 자료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저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소정석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수처가 복구한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대화 녹음 파일의 내용을 봤을 때 예.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어떻게 그 상황을 기억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보니까 김웅 의원에 대한 수사도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굉장히 좀 처음에 이렇게 꼬이게 된 게 사실 김웅 의원 태도 때문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처음부터 손준성 검사와 함께 김웅 의원 이름이 같이 나왔어요. 예. 근데 김웅 의원이 계속 말을 바꾸고 나중에 그걸 해명한다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되풀이한 거는 기억나지 않는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빠져나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녹취 파일이 나왔고 그게 지금 언론이 보도됐고 구체적인 사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정점식 의원 압수수색 사무실 압수수색한 것처럼 예. 빨리 어떤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뭔가 그 수사가 있어서 좀 진실이 좀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고발 사주에 이어서 제보하도록 사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공수처도 공식 수사에 들어갔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입건이 됐습니다. 네. 대한민국 이제 정보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입건되는 이것도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국정원법하고 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마 사실관계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 씨를 왜 국정원장이 만났느냐, 그다음에 그 시기를 즈음해서 조 씨가 다운로드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어떤 관여를 했는지, 그다음 무엇보다도 박지원 그 원장이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본인이 윤우진 자료를 내가 맞습니다.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내가 입 열면 문제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회의원 때 하던 그런 언행이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국정원법에 따르면요. 예. 국정원 직원은 정치 관여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일반적인 시기도 아니고 지금은 대선이 코앞에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관여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국정원법을 넘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와 해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상일 의원, 김혜원 전 대변인, 정혁준 변호사, 소정섭 국장 네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